네, 안녕하세요. 네, 1분 스피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박영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목 집중 1분 스피치라고 되어 있네요. 면접관의 고개를 들게 하는 이목 집중. 우리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1분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분 스피치이죠. 가장 먼저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랫동안 준비해야만 실제 면접 가서 굉장히 말을 잘 표현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많이 준비해야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접이 총 우리 대략적으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본다고 치면 그 20분과 30분의 모든 그 시간들을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분입니다. 1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1분 스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의 그 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거의 9분 능선을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면접관님들께서 나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쳐다봐 줄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계는 이래요. 우리가 1분 자기소개는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하는 세 단계 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구성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살아있는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소 좀 약간 준비를 많이 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좀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스토리텔링형은 가끔씩 면접관이 준비해온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한 하나의 유형도 더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형 자기소개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각 지원하는 직무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예제들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좀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까? 네, 그러면은 들 거예요. 그렇죠? 네, 든다고 생각하고 1분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1분 스피치의 힘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1분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가 이제 부분인데, 첫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 자, 여러분들 첫인상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그렇죠? 면접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하물며 우리가 어떤 소개팅 자리에 나가거나 미팅 자리에 나가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첫인상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하고 가고, 화장을 소위 말해서 아름답게 하고 가고, 남자가 비비크림 다 바르고 가도, 그렇다고 해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면접관이 생각하는 좋은 첫인상이란 결과적으로 그 자신감에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 스피치, 처음에 그 면접관이 자기소개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에 첫 그 스타트를 아주 자신감 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 몇 초 안에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인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차별화가 뭘까요? 네. 1분 자기소개를 저도 이제 많이 시켜보는데 시켜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내용 그냥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 들으나 마나 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관들이 자기소개를 시키면서 그 시간에 뭐 하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지원서를 그때서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벌려고 자기소개를 그냥 의미 없이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화되게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목 집중이에요. 면접관이 서류를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1분 스피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쟤 뭐지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볼 수 있게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이 1분 스피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를 좀 그 현장에서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할 때 면접관이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나를 쳐다보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경쟁력이죠. 경쟁력. 너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뭘 잘하니? 너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잘하니?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분 자기소개 안에,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강점, 직무적인 매력, 그와 관련된 노력들, 경험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 호기심이 뭘까? 이 친구 뭐지?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1분 자기소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뒤에 이어질 20분과 30분의 면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얘 뭐지?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뭔가 나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데 라고 하는 면접관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1분 스피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인상, 차별화, 경쟁력, 호기심 이 이외에도 1분 스피치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뭔가 평가를 받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평가받는 자리에서 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떨리고 더듬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면접이라고 우리가 해서 긴장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스타트를 1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잘 이렇게 마무리해가고 자신감 있게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들 긴장감은 그 1분 스피치를 하는 동안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처음에 막 긴장감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막 당황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분 스피치 하는 동안 점점 우리의 어떤 긴장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1분이 딱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즉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1분 스피치를 잘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알겠죠? 예전에 상명탕도 먹고 우황청심원도 먹고 그랬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감이 있게 말하는 1분 스피치를 하는 것이 긴장감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것이 바로 1분 스피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실제적으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앉는 것,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질문해 보는 것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 3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결정돼요. 어떤 분은 보자마자 결정되는 분도 있대요. 네, 외모 보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있는 분들은 보자마자 쟤 괜찮은데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분 스피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첫인상만으로 신입사원을 뽑은 적이 있냐? 있다. 90%가 있대요. 알겠죠? 저도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첫인상과 그다음 실제로 만나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달라서 좀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인상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려면 외모를 가꾸는 것,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것, 당당한 걸음걸이, 옷, 의복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1분 스피치 하나만으로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관이 알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1분 스피치 내용은 뭐가 있을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다 보면 너무 좀 뻔하고 듣기 싫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어떻게 자기소개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내용들은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는 이런 내용 좀 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럼 듣기 싫은 내용이 뭐가 있냐? 뭔가 딱 1분 스피치가 끝났는데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랬구나. 그래.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너 이런 경험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경험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질문할 만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산만하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다.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첫인상,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의 가장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시선 아이 컨택 잘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막내다움을 요구해요. 막내. 여러분들도 대학교 다니면서 신입생 만나면 어때요? 큰 목소리 인사 잘하는 애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없는 돈도 꺼내서 밥을 사줍니다. 그렇죠?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목소리에 자신감과 당당함만 있다면 쟤는 기본은 됐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자기소개하는 내내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럽다. 연습이 안 된 거죠. 외워온 듯한 그런 1분 스피치. 네, 물론 외워가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까지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친구의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끊으면 됐고요. 그러면 되게 당황해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순발력 없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적인 강점을 좀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식상한 강점,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보다 직무적인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경험은 없고 조제된 어구만 나열한다. 즉 수사적인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탁월하고 특유의 친화력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친화력이 특유한 게 뭐가 있죠? 전 그거 들을 때마다 항상 의심이 가는데 특유한 친화력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경험이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성실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 인정받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늘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뭐가 성실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성실하다 믿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하기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면접관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터민헤이터와 같은 체력과 민헤르바와 같은 지혜로 한라산업개발의 민헤라 워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저희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이름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양민혜 씨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양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민해니까 민헤르바 뭐 이렇게 약간 지식, 그렇죠? 그다음에 터민헤이터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어필하려고 했던 노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전달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면접관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가볍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전달력도 떨어지는 오프닝 멘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가 있다면 꼭 달성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작업해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해보는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죠. 내가 무엇을 통해 성실함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이다라고 해서 경험을 길게 얘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성실함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경험 정도는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이 조제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자기가 성실하다라고만 어필해봤자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학부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지식과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내용에 하락이 되게 됐습니다. 중간에 좀 잘려서 이 앞부분만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 이런 자세보다는 앞에 있는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첫째로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배치돼서 배치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맨 끝에 나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에 올려놓는 것이 가독성. 글을 쓸 때는 가독성이고 들을 때는 전달력이 되겠죠. 그런 전달력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아쉬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아쉬울 뿐이죠. 그러면 면접관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1분 스피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보세요. 자, 질문하고 싶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성실하다고 했는데 앞서 너
아르바이트를 뭐 10번에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성실하게 임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스피치와 눈빛, 표정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앞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강점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강점들을 잘 어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원자들하고 나는 무엇이 다른가?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다른 사람의 성실, 책임,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어필할 때 나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멘트 속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잘 갖추었는가 이 부분 앞으로 이제 뒤에서 배워볼 거예요. 이것들을 K하고 S하고 A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식, 어떠한 스킬, 어떠한 태도를 갖춤으로써 이 핵심 역량을 잘 갖춰왔는지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했는지. 자,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해 줘야만 되고요. 가능하다면 성과가 있는 경험이면 좋지만 꼭 성과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를 통해서 인정받았다 정도로만 얘기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예제들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면접관님 혹시 맥주 좋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원하고 톡톡 튀는 맥주와 같은 매력 가진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오프닝 멘트에 잘 녹여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자기가 뭘 잘하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에서 인턴할 때 나는 CS 점수를 132에서 85로 올렸다.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잘 들어가고 이마트에서 인턴했던 경험이 잘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 커뮤니케이션 들어가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력이 좋아요. KT 집전화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현업 마케터들에게 호평을 들었어요. 호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어떤 1등 했다라는 성과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성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무한한 체력입니다. 체력이 좋다는 것도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표현이 좋아요. 학교에서 조교를 일할 당시 남아구가 없는 조교실에서 생수통을 번쩍번쩍 갈아를 수 있었던 유일한 여아구였어요. 내가 뭐 어떤 뭐 크로스핏을 하고 있어요. 뭐 요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 센스 있게 잘 만든 어떤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땡땡이 맥주 같은 시원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와 클로징에서 했던 얘기들을 같이 대꾸로 이뤄서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게 더 통일성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1분 스피치의 좋은 예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안에다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1강은 여기서 마치는데 2강이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2강은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